원중 6월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헬마의 발제로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TBS 소식 좀 오랜만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3년 된 공영방송사. 오늘이 운명의 날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일이 TBS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대한 결정이 일어나는 날이어가지고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첫 번째는 서울시의회에서 앞으로 그 예산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최종적으로 사실상 결정을 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오늘 이제 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내일은 그게 이제 의결이 될 텐데 이거랑 별개로 그동안 이제 TBS에 대해서 지원금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입법을 했었던 네. 조례 입법을 했었던 거를 조금 연장하자. 6개월.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일종의 이제 유예 기간을 두자는 건데 그 6개월 기간을 둘지를 오늘 시의회에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6개월 연장이 되게 되면은 일단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이제 당분간 운영을 하고요. 그러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지에 따라서 추후에 또 추가 결정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보도를 종합하면 설령 오늘을 넘긴다 하더라도 의장의 어떤 직권으로 네. 긴급 안건으로 올려서 뭐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길은 있다고는 합니다만 오히려 지금 보도를 보면 제일 강경한 사람이 의장이라면서요. 시의장이 지금 제일 좀 강경한. 왜냐면 이제 뭐 우리 JB도 인터뷰를 몇 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강경한 입장을 기존부터 유지를 해왔었고. 그러니까요. TBS를 두고 이제 계속 이제 교통방송이라고 하면서 교통방송으로서는 소명을 다했다. 이게 이제 본인의 소신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서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 국민의힘의 시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상당수는 그래도 아예 문을 당장 닫게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이제 의원총회를 거치게 되면 6개월 유예안이 뭐 결정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래요? 예, 이게 이제 TBS의 그 노조에서 파악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연기안을 이전보다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언론 보도 통해서. 근데 이제 뭐 다만 그게 서울시 의회의 의원들이 어떤 마음의 변화에만 원인이 있느냐 그걸 좀 따져보니까 꼭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일단 올해도 그 TBS 예산 자체가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깎여서 80% 가까이 깎여서 편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TBS를 문을 닫게 되면 기존의 그 구성원들 임직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네. 퇴직금이나 남은 임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 아이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나가게 되는 분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될 텐데 거기서 방어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서울시 안에서 나왔고요. 그럼 방어하고 말 게 아니라 무조건 줘야 되는 돈인데. 그렇죠. 안 줄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결국 내놔야 될 거를 이제 시간을 그냥 단순히 이제 미루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거면 퇴직금 용으로라도 예산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다. 필요하다. 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 달 초에 네. 시의회 쪽에 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6개월이라도 좀 미뤄달라.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그게 결정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 않느냐. 지금 관측하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좀 반전이네요. 만약에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제가 이제 어제 그 노조 지도부 분들하고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내부 분위기가 어때요? 상당히 좀 뭐 침울하게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되겠지 뭐의 수준을 이미 넘어선 반쯤 포기한 상태가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를 좀 이야기를 하던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3차에 걸쳐서 그 명예퇴직을 지원을 받았는데요. 38명이 희망퇴직 신청을 했고 그러면 그게 기존 직원들은 350명이니까 네. 10%를 넘는 인원이 이미 이제 회사를 떠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상태고요. 예. 시의회에서는 유예나 연장을 해줄 테니까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이제 인원이 350명인데 예전에 미디어 재단으로 전환하기 전에 서울시 산하에 있을 때 직원 수가 189명, 그러니까 200명이 조금 못 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네네네. 거의 그 수준에 맞게 맞춰라.
그러니까 지금의 인원을 뭐 3분의 1 이상 지금 덜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강도가 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고 사실상 그걸 맞출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방송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런 걱정이 나오는 수준이다 보니까 예. 구성원들은 상당히 침울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오늘 좀 반전이 있어갖고 네. 다만 얼마라도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예산 지원으로 간다면 네, 네. 일단 이제 그 링거는 꽂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물론 그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계가 너무나 뚜렷한 것이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그것대로 간다고 치는데 만약에 반전이 없다면 그러니까 보도가 약간 엇갈리는데 정리가 필요해서 그런데 네. 구조 조정으로 가느냐 폐업으로 가느냐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그게 이제 연장 결정이 안 나오게 되면 네.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조례안에 따르면 내년 2024년 1월 1일자로 서울시의 지원이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존속이 불가능하고 폐업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워낙 이제 그 비중이 크긴 비중이 워낙 하지만 크고, 네. 100%는 아니란 말이에요. 뭐 물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단 그 폐업까지는 가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초슬림화라고 한 상태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거냐 아니면 폐업이 되어버리면 면허도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매각이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얘기가 네. 시나리오가 다른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서울시에서 내주는 지원금이 100%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렇죠. 그것만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뭐 직원 규모로 유지할 수도 없는 제가 볼 때 수준이라서. 연명 수준이겠죠. 어쨌든. 네, 뭐 그리고 이제 그게 연명이라는 게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뭐 24시간을 그냥 음악만 틀어야 되는 수준의 방송국을 유지하는 거라면 아마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지금 헬마가 이야기한 네, 대로 네, 네. 어떤 뭐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게 그냥 음악 들면서 면허를 유지하고 네, 네. 그렇게 시간을 벌면서 매각을 추진하는 시나리오.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네. 아니면 그냥 아예 폐업으로 가고 면허 반납하고 땡. 이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민영화를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나왔었잖아요. 네네. TBS에서. 그 서울시 의회 쪽에서도 그걸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매각으로 가느냐 폐업으로 가느냐라고 이제 기조가 뭐냐 방향이 뭐냐를 가는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아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원장 시절에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공약은 하나면 된다. 라는 1공형 거죠. 다민형 체제.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다뤘지만 결국은 일공약을 놔두고 대부분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TBS도 사실 그 맥락 하에 놓여 있는 거 아니냐라고는 사실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른 결의 얘기가 되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란 네, 말이죠. 네, 네. 이게 돼버리면. 뭐 왜 실제로 이제 일부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도 있다고는 하는데 네. 뭐 아직 이제 내부적으로는 시의회의 결정 이후에 또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깊이 고민하지는 않는 분위기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상당히 이것도 이제 그 흥미로운 포인트가 만약에 폐업이 아니라 매각으로 간다면 누가 인수하느냐. 1번. 그다음에 인수를 하는데 그러면 또 어떤 그 방송 내용이 제한이 되는 거냐 아니면 풀어주는 거냐.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풀어주어서 그러니까 간다면 또 하나는 라디오 채널에서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네. 이런 문제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민영 방송사, 라디오 방송 하나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의 TBS의 광고를 풀어주는 것도 반대했었던 MBC나 KBS를 비롯한 다른 라디오 방송사에서 그거를 오케이를 할 거냐. 물론 이거는 제가 어떤 근거를 갖고 오는 게 네. 아니라 그냥 소설 그러니까 네, 네, 이해를 네, 네.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편이 TBS를 인수를 해서 라디오를 운영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또 방송판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폐업 수순으로 가는 것이냐 매각 수순으로 가는 것이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이게 하나가 있고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거저거 다 떠나서 그분들 어떡합니까? 그 당장 이제 구조조정의 강도만 보더라도 예. 굉장히 좀 수위가 높아서 뭐 예. 반토막 난다.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이 방송사 내에서도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어제 통화한 분들이 계속 걱정을 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유지하고 있었던 이 소위 좋은 인력들이 다 이제 빠져나간 상태에서는 좋은 방송사로서 좋은 방송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 부분을 가장 걱정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존속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뭐 시민들이 이제 좋아하는 방송을 만들 수 있는 방송사가 돼야 되는데 기능 유지가 가능하겠냐 이제 그 걱정을 또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원칙적으로 분명히 해야 될 게 미디어 재단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서울시 소유인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책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영의 책임성이라는 게 있는 네.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면 나 몰라라다 손대니까 니네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의 소유주로서 보여야 되는 책임 있는 자세냐라고 하는 문제는 왜 제기가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응? 그럼 예를 들어서 민영 방송을 운영하는 대주주가 어느 순간에 변심을 해가지고 나 알아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방송이라는 게 갖고 있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서울 시민들과 약속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경영하고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들어간 건데 왜 그거는 반기하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 TBS 구성원들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대한민국이 이제 정부 수립이 된 이래로 공영방송이 문을 닫는 첫 번째 사례가 될 텐데 네. 그거를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으로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거 그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그 의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네. 뭐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서울시의회가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법원에서도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이제 행정소송을 지금 TBS 구성원들이 해놓은 상태인데 왜냐하면 이제 이사회나 회사는 행정소송을 별도로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구성원들 특히 이제 TBS 노조하고 직능 단체들이 이제 원고가 돼가지고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원고로서 적합하냐 여부, 예. 그러니까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맞느냐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그 폐지 조례안이 의결되는 과정이 방송사를 문을 닫게 하는데 이제 조례안 하나로 결정하는 게 적절하냐 이제 이 두 가지를 법원에서 따지게 될 텐데요. 네. 오늘 소송 결과에 따라서도 TBS의 운명이 또 한 번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 문제, 이 문제도 참 너무 답답한 부분인데 그냥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밖에 없네요.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네. 임하시는 거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밖에 좀 드릴 수 없는 저도 좀 답답하긴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아까 했던 이야기로 가면은 제가 볼 때는 TBS는 대단히 중요한 선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단히 이게 공영방송을 이렇게 없애버린다면 이게 하나의 중요한 선례가 돼요. 한번 잘 봐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한다 계속 법정 제재를 해서 이게 그러니까 재승인 과정에서 주고 해서 전격적으로 다른 공영방송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가는 하나의 근거가 선례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그렇게 될 수 있죠. 이것도 문제고. 민영화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민영화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인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방송 구조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 다 이게 전체 방송과 지금 얽혀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TBS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너무 관심들이 없다. 솔직히.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이 서울시의 사례가 어떻게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느냐면 서울시 의회의 구성이 국민의힘의 사실상 단독 과반 이상을 확보한 이후에 조례안을 하나 이제 내서 통과시킨 걸로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이 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원을 아예 이제 끊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서울시 산하기관에 이제 숨통을 조일 수 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건데 네. 반대로 그러면 이제 그거를 확장해서 보게 되면 KBS 같은 공영방송사에 대해서도 만약에 원내 다수당이 바뀌어서 원내 다수당의 의지에 따라서 KBS에 대해서 수신료를 차단하는 비슷한 조치가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원금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버리면 방송사 하나를 그냥 없애버릴 수 있다. 이걸로 이제 확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걸 과연 의회 다수당의 단순한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느냐? 방송의 어떤 공공성 유지를 위한 장치가 너무 헐거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고민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이 운명의 날이라고 하는데 아까 두 분이 잠깐 전해주신 대로 좀 어떤 반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안타까운 건 그 반전이 있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산소 호흡기 되는 네.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그 안에서 어떤 방법을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 수는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번엔 노주민 기자의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KBS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이게 뭐 지금 KBS와 TBS의 상황이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계속 사람을 내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민 사장이 취임을 지난달 13일에 이제 출근을 했으니까 한 달이 이제 간 넘었거든요. 벌써 한 달 됐나요? 네. 그런데 뭐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 한 달이라고 하셨지만 뭐 아직 한 달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에서. 예, 예. 근데 이미 한 차례 이제 출근과 동시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지고 진행자들이 내려가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또 그런 사건들이 잇따라서 생겼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네, 맞습니다. 그 일라디오의 배종찬의 시사본부 우선 담당 PD가 직무에서 배제됐고 그리고 4명의 고정 패널들한테 하차 통보가 12일에 이뤄졌는데 이제는 뭐 많이 알려졌다시피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개권연구원 이렇게 4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왜 하차 통보를 받았느냐. 이게 내부에서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이게 구체적인 방송 내용의 문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편향성 문제를 들었다고 하는데 보통 뭐 상시적으로 출연자가 교체될 수는 있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4명을 한꺼번에 바꾸는 거는 뭐 대대적인 개편이 아닌 이상 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편향성 문제를 들어서 PD에게 하차를 시키라고 했고 그걸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여기까지가 이제 진행된 상황인 거고요. 사실 그건 익숙한 장면이죠. 왜 그러냐면 이동관 홍보수석 시절에 거기서 그러니까 작성된 문건들을 보면은 좌파 출연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이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 대자뷰 아닌가요? 대자뷰? 네, 뭐 그게- 익숙하신 풍경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 웃을 일이 아닌 것 근데 같은데. 저 잘릴 때는 네. 성향 얘기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성향이 아니라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점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제는 성향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네. 그때 저 잘릴 때는 그 얘기 그래서 한 기자가 당시 라디오 본부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잘랐냐 그랬더니 청취율이 하락해서. 그래서 오. 아니 청취율 하는데 저는 진행자도 아니고 출연자인데 왜 청취율 하락을 저한테 영향력이 지대하셨네요. 한 그러니까 명의 출연자로서. 그때는 최소한 그래도 성향 얘기는 네. 문건에는 많이 나왔지만 네네. 대놓고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지금 보면은 4분을 제가 이름을 언급했잖아요. 그분의 한 분은 또 보수 성향으로 보수 패널로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우리 편으로 그렇죠. 간주가 안 되는. 일명 이제 보수 참칭 패널이라고. 그래서 본인도 이 소식을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제 KBS가 드디어 정상화됐다. 저 같은 참칭 패널이 잘렸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아이고 하여간 예. 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편향성 문제 이게 정말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이걸 지시했다는 그 CP가 본인이 지시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걸 내부 게시판에 밝혔거든요. 어우, 당당하셨네요. 네. 근데 우선 논리는 2가지입니다. 직무 배제시킨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건데 직무 배제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PD에게 업무 배정하는 건 부서장의 고유 권한이고 그리고 기존 PD에게 스포츠 제작 업무를 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을 나눠주는 거고 다른 데에다가 일을 하게 했지 뭐 일을 주지 않았다거나 직무 배제라는 걸 시킨 일이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시사본부에서 직무 배제를 시켰다는 그쵸. 이야기잖아요. 네 그리고 직무 배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 KBS 내부에 이런 규정에 명시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실 속 까놓고 얘기해서 이 현상을 그렇게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까놓고 이야기해서 뻔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궁금한 게 진행자 쳐낼 때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또 사건을 만들면서 이제 와서 하느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KBS 내부에서도 사실 그 정도로 굉장히 강도가 세게 프로그램을 쳐내고 없애고 하면 뭐 한꺼번에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 지금 내부에서도 뭐 특정 출연자를 뭐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는 게 바로 있는 그거죠. 거죠. 비체계적이라는 네. 거죠. 비계획적인. 그러니까 뭐 체계라던가 계획을 갖다 붙이기가 참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미 뭐 내부에서 뭐 프로그램을 뭐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제작 실무자 권한
보장 같은 걸 다 편성구역이나 이런 걸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 뭐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 체계를 기대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패널을 쳐내면 그 다음에는 진보 참칭 패널을 쓰는 건가요? 그 다음에는? 뭐 정통 보수로 분류되는 분이 뭐 내정이 됐다 뭐 아니 이런 이야기도 보수 있긴 패널만 하죠. 쓰면은 공정성에 당연히 지적이 들어온다고 자기들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반대 평양이 생기죠 그러면. 그럼 최소한 모양새라도 만들려면 진보 비스무리한 사람을 갖다 앉혀놔야 될 거 네. 아닙니까? 그러면 진보 참칭 패널을 갖다 앉혀놓냐? 누구 이분들은 이미 그 이 CP가 말한 걸 보면은 야야 또는 야권 성향 일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가시면 그 자리가 뭐 조금 균형을 맞추려면 뭐 야권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뭐 여권으로 채워지든지 하겠죠. 이미 KBS에 있는 연사들은 편향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걸 좀 보면요. 그리고 이제 그 JB 말씀을 이제 되짚어서 거울상으로 보면 종편의 패널 구성을 보시면 좀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데요? 거기도 소위 말하는 이제 균형의 기본을 맞추기 위해서 진보 보수 패널의 그 모양새를 갖추는데 일단 숫자는 맞춘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진보 참칭 패널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이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나오시냐면 과거에 이제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 몸담았던 흔적이 있는 분들. 예. 뭐 어떤 분들이 대충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기용이 되고요. 아. 뭐 이를테면 이제 종편 패널도 4명 구성이다 그러면 2명의 보수 패널, 1명의 애매한 분, 1명의 이제 참칭 패널 이렇게 구성을 하면 형식은 갖춰지는 그런 모양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참칭이라는 게 뭔지 저는 뭘 참칭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지금 이게 극좌래잖아요. 극좌. 극좌. 네. 저의 극좌 정체성을 매체라면서 누가 극좌 알려줬습니다. 매체. 네. 그 얘기 보셨죠? 극좌 매체라고 어떤 여당 의원이 얘기한 거. 저희는 뭐 미디어 오늘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뭐 제이비 말씀하신 거나 이제 노재민 기자 말씀하신 거에 좀 재밌는 포인트를 좀 붙이자면 저는 그 부분이었는데 왜 이제 와서 추가로 지금 정리를 하는 거냐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임기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다 어차피 바꿨었는데 한 번은 거의 한꺼번에 확 해버리는 게 더 그렇죠. 뒤터럽고 더 그래야 이제 잡음도 덜 나고 이럴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내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거의 그 소위 리스트업이라는 거를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을 애초에 뭐 보수 노조 중심으로 이 실무 작업을 하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다. 그쵸. 그래서 본인들이 주안점을 뒀던 포인트들이 이제 초기에 시행이 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을 갖고 보니까 추가로 보이는 분들이 또 있다라는 게 이제 1번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놓치고 있는데라는 패널이나 놓치고 있는데라는 프로그램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아직 있어? 혹은 뭐 이 패널이 아직 있어? 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사람이 하는 일이다 찾아보면 보니까. 있습니다. 진행자가 있기도 하고요. 네. 이 약간 뭐랄까 이제 그물이 성긴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종종 이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틈새 그렇죠. 투쟁입니까? 네, 그러면?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체계적으로 리뷰를 하고 균형성이 있고 공정성을 위한 그런 방송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가장 먼저 사라진 것들을 보면은 주진우 라이브 그리고 뭐 최강 시사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뭐 더 라이브도 그렇고 항상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으로 언급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이 패널 불든 보면은 좀 익숙한 게 그 대통령 방미 기간 KBS 일라디오 출연진 현황 그 문건 기억나시죠? 그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한 모니터링 자료 그리고 이제 당시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가 낸 보도 자료 이런 거를 종합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편향돼 있다라고 했던 건데 거기 다 나왔던 분들입니다. 지금 이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어느 네. 단체인가에서 그 문제의 방송 네. 인물들 리스트업을 쫙 그러니까 표를 만들었어요. 사별로. 그렇죠. 예, 그리고 기억납니다. KBS 일라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사 프로 이름을 적어놓고 그 옆에 요일별 패널을 놓고 뭐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나눠놓은 문건이 있었죠. 네. 거기에 뭐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는 뭐 파란색도 빨간색도 아니긴 했는데, 파란 거 네. 빨간 거 섞으면 뭐가 되나? 보통 이제 보라색? 까만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랬나? 네, 네. 검정색으로 표시 그냥 아무것도 색깔을 입히지 않은 거였는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뭐 여권에서 문제라고 했던 분들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음. 네, 그리고 또 이게 한편으로는
뭐 패널들이라던가 뭐 PD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작가진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다 일을 그만두게 되셨다라고 하거든요. 주요 작가진도. 사실은 그게 이제 큰 문제죠. 네. 이게 정규직 같은 분들 물론 내부에서 힘들겠지만 일자리 자체가 갑자기 없어지는 일이 생기지는 않는데 물론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즉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뭐 프리랜서 뭐 비정규직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손을 떼는 순간 다른 데로 인계시켜주지 않으면은 바로 실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뭐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만약에 자진해서 밝히셨다고 할지언정 그게 정말 원해서 그만두는 것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게 일단 1차적으로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방금 더라이브 말을 했는데 더라이브도 사라진 지 지금 박민 사장 임기랑 똑같거든요. 근데 폐지일이 오늘입니다. 한 달을 밀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13일부터 한 주간은 뭐 고려거란 전쟁이나 개국 콘서트 다시 생겼으니까 이걸 붐업시켜야 되니까 원래 있던 거 빼고 재방송을 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보게끔 하겠다 이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4주 동안 대체 편성한 다음에 없앤다고 했는데 이게 그 비정규직 분들 중에서 프리랜서 분들 그 표준 근로계약서를 쓴 분들이 있거든요. 마지막 방송일로부터 4주 전에는 최소한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걸 위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꼼수다라고 지난번에도 한 차례 언급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하면서 뭐 당연히 회사에서는 뭔가를 당근이라도 쥐어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페이라도 좀 챙겨주겠다.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나중에 말이 계속 바뀌는 거죠. 계약 기간이 이제 그 계약서를 쓴 분들마다 계약 시점이 좀 다릅니다. 네, 몇 년 그렇죠. 동안 일을 하셨지만 뭐 6개월 단위로 요즘에는 주로 하신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뭐 1년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미 뭐 더라이브가 아니라 뭐 오늘 밤 김제동 때부터 일했던 분들도 있고 그냥 예.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갱신을 계속 해온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계약서를 쓴 날짜가 이 폐지일이라는 15일 이전이냐 이후에 따라서 3주치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첫 주는 60%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한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의 뭐 존엄성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네. 공영방송이 참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묵묵부답하면서 내부에서는 말을 바꾸고 있는 행태도 좀 많이 지적이 돼야 되는데 여기도 또 네. 이제 생존권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에는 이렇게 생존권을 정말 하찮게 여기고 있다.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더 다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게 KBS 채널 경쟁력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는 그쵸. 좀 결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지금 그 더라이브 폐지 관련해서 시청자 청원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거든요. 그걸 네. 답변을 올린 걸 보니까 이제 채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킬러 콘텐츠 위주로 편성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사라진 프로그램이 있던 자리와 그 이후에 생긴 것들을 좀 청취율이나 뭐 유튜브 조회수 이런 걸 비교하면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뉴스도 떨어졌거든요. 이게 과연 무슨 경쟁력을 위한 것이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소위 나가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KBS의 구성원들 중에서 나가게 된 사람들이 주로 이번에 이제 프로그램 폐지에 타겟이 됐던 그 진행자들인데요. 뭐 이를테면 사사건건의 이제 이재석 앵커라든지, 네. 그리고 최경영의 최강 시사를 진행했던 최경영 기자라든지, 홍사원의 경제쇼 진행했던 홍사원 기자라든지, 그러니까 뭐 최경영 기자랑 홍사원 기자 같은 경우는 KBS 퇴사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거나 다른 유튜브 채널에 옮겨서 이제 거의 같은 폼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몇 년 동안 KBS가 공을 들여서 만들었었던 어떤 브랜드 자체가 누출이 유출이 되는 되는 거죠. 효과가 네.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뭐 어떤 뭐 이득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움직인다기보다 결국은 본인 브랜드로 그게 이제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라 KBS 사측에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뺏기는 셈이고요. 근데 그게 과연 KBS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느냐. 게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또 이전에 KBS를 지지했던 분들이 수신료 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수입이 얼마나 줄었는지 나왔어요? 지금 11월 것까지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 완전한 그런 분리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네네.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5년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난리통인지 정말 이래야 되는 겁니까 정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참 바람잘 날 없는 공영방송이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그러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참 뭐한 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지금 우리 방송 중에 민영 방송 많잖아요. 민영 방송에서 이런 장면이 연출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민영방송에서는 안 나오고 있죠. 너무 조용하고 평온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게 이제 공적 언론인 경우에 뭐 민영화 논의가 있고 이럴 때 그냥 차라리 민영화되면 좋겠다라고 되게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그게 하는 분도 문제인 있거든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1공영만 하면 나머지는 다 그냥 민영으로 가면 된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가 사실은 그게 그 한 컷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돈줄을 쥐고 흔들면 내부에서 동력이 생기기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바로 그게 1공영이면 된다라는 논리의 바탕이 바로 그게 깔려 있는 네. 것이다라는 거죠. TBS 문제도 사실은 지원을 한 해 만 해보다는 제가 볼 땐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언중요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고맙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